안녕하세요. 김경렬입니다. 제가 요즘 주간조선의 의료제도의 역사를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요 책에 실렸는데 영국 의료 시스템 NHS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NHS는 런던 올림픽 개막 행사에 등장할 정도로 영국 국민들의 자랑이었지만 최근 기록적인 대기 환자 수와 반복되는 파업 그리고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계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공공의료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 NHS의 설립 과정과 역사를 돌아보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로 영국에서는 도시의 저소득 노동자 계층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초기 산업화 시대 노동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고, 일하지 않을 때는 이런 관짝 같은 곳에 끼어 잠을 자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줄에 기대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기계 사고 등도 빈번했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건강할 수 없겠죠. 노동자들은 교회 자선단체나 길드 등이 마련한 상호부조 기금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뒤이어 산업화를 시작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고요.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국가 총력을 산업화에 올인하고 있던 독일에서는 1883년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질병보험이란 걸 도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 전통이 뿌리 깊은 영국은 독일보다 훨씬 늦은 1911년 자유당 하원의원이자 당시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데이빗 로이드 조지의 주도로 국민보험법을 제정해서 건강보험을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임금 근로자에게 질병수당과 일반이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비스마르크형 의료보험이었지만 병원 입원이나 전문의 진료는 커버가 안 됐고 가입자의 가족들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의 공백이 컸습니다. 자유주의 전통이 뿌리 깊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의료 시스템이 쭉 유지가 됐는데 여기서 반전의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전쟁이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도 독일처럼 국가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전시체제 하에 희생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시민들 간의 연대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고생을 함께 하다 보면 친밀감을 느끼는 법이죠.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1942년 영국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의료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합니다. 이 개념은 훗날 NHS 창설의 이념적인 토대가 되고요. 같은 시기 전쟁 중 부상자들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국가 주도로 도입된 응급의료 시스템은 영국 내 거의 모든 병원들을 중앙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계기가 되면서 NH 창설의 제도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전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이념적, 제도적 토대가 동시에 마련됐고요. 연합군의 승리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 국민들은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은 산업화 대공황에 이어 전쟁까지 겪으면서 의료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지만 의료의 공급은 지방정부와 수많은 자선단체 그리고 개원의 단체들이 제각기 다른 규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파편화된 상태였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1946년 국민보건법을 제정해서 파편화된 의료 시스템을 통합하기 시작했고요. 1948년 7월 5일 드디어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NHS가 출범합니다. 물론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 제도에 대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병원 소유권을 통째로 국가에 넘겨야 했던 영국 병원협회와 여러 자선단체들이 국유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고요. 영국 의사협회 역시 의료 사회화로 자율성이 훼손되고 의료의 질이 낮아지며 의사의 수입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야당이던 보수당도 과도한 중앙 집권화를 우려하면서 반대했고요.
여기서 영국 정부는 각계격파를 시도하는데 먼저 자선병원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병원을 인수할 때 막대한 부채를 함께 떠안았고 병원 내 일부 기금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기존 단체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병원들은 그대로 NHS에 흡수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선기부나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순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사립병원들에 대해서는 국유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영국은 무조건 공공의료라고 생각하시는데 NHS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은 단 한 번도 영리병원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OECD 거의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OECD 평균으로 어쨌든 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의사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의에게는 높은 기본 급여를 보장하면서 NHS 병원 외에서 영리 진료를 허용해 줬습니다. 추가적인 수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자 지위를 인정해서 개인 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결국 보수당의 반대는 국민 다수의 열렬한 지지에 묻혀서 힘을 얻지 못했고 NHS는 예정대로 문을 열게 됩니다. 세금으로 제공되는 전국민 무상의료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사회보장 제도였는데 그 때문에 당시 전문가들조차도 이 제도가 불러올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NHS의 설계자였던 영국 보건부 장관 어뉴린 베번은 국민 건강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제도 시행 첫 해부터 의료 수요가 폭발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정부 예상이 150%를 넘어갔고 이외에도 매년 예측치를 상회합니다. 특히 틀니와 안경 처방이 급증했는데 틀니 수요는 정부 예상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그야말로 폭주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압박 속에서 영국 정부는 NHS가 출범한 지 겨우 3년 만에 틀니와 안경에 본인 부담금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베번 장관이 사임할 정도로 논란이 컸던 이 조치는 무상의료라는 이상적인 원칙이 재정 적자라는 현실 앞에서 처음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료의 공급이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이 있지만 영국 국민들은 1950년대부터 의료의 공급이 무제한적인 수요를 유발한다는 현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영국 정부는 당연하게도 공급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1962년 병원 계획을 통해서 1000개가 넘던 노후화된 소규모 병원들을 통폐합시키면서 일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지역 거점 종합병원 90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0년 동안 30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고요. 이런 공급 관리는 1차 진료 영역에서도 이어졌는데 1966년 패밀리 닥터 차터라는 정책을 통해서 게이트키퍼로서 GP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초기 NHS에서 GP들은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버렸는데 이 때문에 병원급에서 입원 환자의 치료비와 대기 시간이 크게 증가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GP의 등록 환자 1인당 기본 보수를 70% 넘게 인상하고 예방접종, 야간진료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를 신설해서 GP선에서 경증과 만성환자 치료 종결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공급단의 제도적 손질을 통해서 초기 무상의료의 폭발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어느 정도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듯 했지만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영국은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에 복지 지출을 꾸준히 늘려온 영국의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는 오일 쇼크가 불러온 스태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래서 그 3년 뒤인 1976년에는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영국 경제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NHS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데 의료진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규모 파업이 이어졌고 때때로 병원 가동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영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위기 속에서 복지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통해서 위기 극복을 약속한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죠. 보수당 정권 하에서 NHS는 비용 절감과 기업형 운영을 요구받게 됩니다. 1983년 그리피스 보고서를 토대로 병원 운영권이 의료인에게서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고요. 청소, 세탁, 급식 같은 부대 서비스들은 민간업체 간의 경쟁 입찰로 전환됐습니다. 1980년대 시작된 이런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보수당의 장기 집권과 함께 90년대 말까지 이어졌는데 1990년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서 의료 공급자와 구매자를 분리하면서 시스템 내에서 내부 경쟁을 유도했고요. 공공의료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리병원의 이용도 장려하는데 NHS 도입 초기 2%대였던 영리병상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90년대에는 10%에 달하게 됩니다. 이후로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지만 재정 압박 속에서 무상 의료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영국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2000년대 새롭게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NHS 병원 중 성과가 좋은 곳에는 경영 자율권을 줘서 총 수입의 49% 이하에서 영리 진료를 허용했고요. 반대로 영리병원에서도 NHS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장려하면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민간 영역의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공과 민간의 상호 보완 시스템은 보수당이 집권한 2010년도에도 이어지는데 2012년 보건사회보장법을 통해서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간의 동등 입찰을 법제화했고 이후로 영리병상의 가동률과 수입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같은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브렉시트로 인한 EU 출신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이탈과 2020년 팬데믹 후유증으로 현재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록적인 대기 환자 수와 반복되는 의료 인력 파업, 만성 재정 부족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NHS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권으로서의 의료의 보편성을 포기하지 않는 영국 정부의 일관된 자세입니다. 영국 의료 시스템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NHS의 느린 진료 절차와 접근성 제한이 너무나 불편해 보이지만 NHS는 생명과 직결된 응급, 중증 환자에게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무상으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합니다. 영국은 생명을 살린다는 의료의 본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죠. 반면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정치인의 인기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했고 국회의원들은 각자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난리죠. 그리고 일부 국민의 생명을 살리지만 다수의 편의성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바이탈 의료는 적자만 유발하는 저수가와 환자가 잘못되면 의사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한 절대로 되살아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병원, 특히 빅5 병원에 갈 수 있다는 편의성을 지켰지만 정작 필요할 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의 본질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의정 갈등을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게 될 것 같죠. 그래서 공공의료의 원조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생명을 살린다는 의료의 본질을 지키면서 무상의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 국민들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